10월 축제 기간을 맞아 진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교류도시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국제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 참석하기 위해 진주를 찾은 배우들이 각자 진주에 얽힌 인연들을 소개했습니다. 배우들의 기억 속의 진주는 어떤 곳인지 들어봅니다. 사천시가 서부 강남에선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총회를 열고 추진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들이 크진 않지만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만 3명이 바다에 추락하는 등 삼천포구항 일원에서 실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작가 개인의 추억과 바람을 꽃과 구름에 담아 그린 전시가 각각 마련됐습니다. 밑그림 없는 수채화전과 이상근 국제음악제 폐막 공연 소식도 서부강남 문화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10월 축제로 진주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태국 치앙마이 부지사를 비롯한 교류협력단이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강 유등축제가 한창인 진주에 태국 치앙마이 교류협력단이 찾아왔습니다. 치앙마이 부지사와 부의장 등이 온 건데 간담회를 통해 태국과 한국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남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태국 전통의상을 입은 무용단이 개천예술제 가장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진주시청 갤러리에는 치앙마이 미술협회 회원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진주와 치앙마이 미협관, 민간 교류로 마련된 것입니다. 치앙마이는 2019년과 2017년에 각각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가 됐고 2022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진주시와 공통점이 있는 곳입니다. 진주에서도 다음 달에 치앙마이를 방문할 계획인데 치앙마이의 유명한 등불축제인 러이끄라통이 유등축제와 닮은 점이 있어 교류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11월에 우리 진주남강 유등축제와 같은 르이끄라통이라는 등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그 해외 교류단이 방문을 해서 진주시를 널리 알리고 태국의 등축제를 등문화를 배워올 예정입니다. 이번 10월 축제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1본 진주향후회와 미국 유진시 자매도시위원회, 일본 교토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등에서 진주를 방문한 바 있고 초온 전등식에는 해외 축하사절단 60여 명이 참석해 축제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또 앞으로 캐나다와 영국 국제통상자문관이 남강 유등축제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등 진주 10월 축제가 세계인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주시 역시 자매도시, 국제교류도시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진주시를 홍보하고 또 그 국가들에서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의 많은 도시와 다양하게 교류하면서 지속 가능한 세계 속 축제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해외 교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의 낮과 밤을 화려하게 빛내고 있는 축제들이 이젠 진주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많은 배우들이 진주를 찾아 레드카펫을 걸으며 팬들과 소통했는데요. 배우들이 기억하고 느끼고 있는 진주는 어떤 곳일까요?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을 만나봅니다. 영상 리포트 한규진 기자입니다. 내리셨습니다.
사실 진주는 제가 난 곳이기도 해요. 진주시. 예, 그래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축제 등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옛날에 정말 여기 연극 공연하러 내려왔었는데 정말 그때보다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진주가 그리워서 오늘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시고 있죠. 천의 눈을 가지시 사랑합니다. 김성규님 입장을. 진주 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삼천포 연기할 때 그 삼천포 사투리를 진주에 계시는 이제 극단의 선배님들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이성민이 입장하겠습니다. 손도 한번 좀 들어주세요. 32년 전에 이 여기에요. 여기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24살 때. 그때 진주문화예술회관. 진주문화예술회관일 그 때. 당시에.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천 쪽 지나가면서 꼭 진주냉면을 꼭 챙겨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먹고 갈 예정입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좀 해주세요. 상시 이렇게 입장하시면서 가자!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3) 진주 공예인 축제 한마당이 오는 22일까지 칠암동 남강 야외무대 옆 둔치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진주공예인협회 회원 50명이 나무와 섬유, 금속, 한지 공예품 등을 전시하며 매듭과 가죽, 비즈 등 다양한 공예 체험과 판매도 이뤄집니다.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은 매년 10월 축제와 동반해 열리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는 진주철도문화공원에서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앙분리대 사이 만들어진 횡단보도로 역주행하는 차량들. 길을 건너는 사람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난 뒤 반대편 차선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삼천포 터미널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한 글쓴이 운전은 게임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과 함께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대체로 신고를 통해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반 도로에서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리 위를 가득 채운 인파들, 줄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건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남강 유등축제 개막 당일 진주교 상황이라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며 안전을 당부했는데요. 인파에 밀려 힘들었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숨쉬기 어려웠다며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빨간 도복을 입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아이들, 이내 칼을 빼들며 화려한 검수를 선보이는데요.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 개천예술제 가장행렬을 봤다는 게시물이 잇따랐습니다. 햇볕이 뜨거웠는데도 멋진 공연을 보여준 가장행렬 참가팀들에 대한 감탄을 남겼는데요. 차가 밀려 보러 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가장행렬에는 4개 초청팀과 36개 공모팀을 포함해 약 3,0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역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활동인데요. 서부경남에서는 사천시가 처음으로 14개 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주민중심 지방자치로 불리는 주민자치회를 강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 발전 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출범한 주민자치회. 사천시가 서부경남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에 95명 참석, 금일 현장 참석 97명으로 총 162명 참석하여 총회 정족수 2%인 65명이 충족되어 2023년 제1회 서포면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총회는 투표를 통해 내년에 추진할 사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덕보 순위에 따른 선호도 순위는 1순위는 서포 면민을 위한 건강 둘레길 조성사 박수. 2순위는 온내음 가득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사천 지역은 지난 6월 보령동을 시작으로 14개 읍명동 주민자치회가 모두 주민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투표에 붙인 결과 생활 편의 시설 설치와 문화사업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작지만 주민 손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민들 스스로 각 마을에서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을 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처음 열린 주민총회인 만큼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이 계속되자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민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 의제를 발굴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귀찮아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뭐 하냐고 때도 안 할 건데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이런 총회를 거치면서 시행이 되면은 아마도 더 주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주민총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모두 62개. 사천시는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개별법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부분만 별도로 추려내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사회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주민들.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29건 1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주민참여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한편 이번 주민참여예산 시민 공모에는 총 49건이 제안됐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벚꽃의 화려함을 내년에는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상국립대 환경산림과학부 추갑철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고온 다습하고 흐린 날이 계속된 결과 벚나무 잎에 구멍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교수는 이로 인해 벚나무 조기 낙엽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며 내년에는 꽃이 적게 피거나 벚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작가 개인의 추억과 바람을 꽃 또는 구름에 담아 그린 전시가 각각 마련됐습니다. 밑그림 없는 수채화전과 이상근 국제음악제 폐막 공연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번 주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캔버스를 가득 메운 붉은 목단. 그 화려함이 곧 절정을 이룰 단풍 못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 서툴지만 귀여운 그림체의 꽃들이 담긴 그림도 보이는데 작가가 손녀가 놀던 마당과 동심을 소재로 그린 작품입니다. 손녀가 생기면서 이제 손녀가 다니다 보니까 평소 때 보이지 않는 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그 꽃들이 저한테 주워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모으다 보니까 또 이런 작품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의 추억과 기억을 남기고 싶은 열매를 강조해 그린 해바라기와 나무 수국, 어머니와의 추억을 표현한 추상화 등 색감 표현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염선행 개인전 마이플라워스는 진주 울트라블루 갤러리에서 오는 11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늘을 닮은 푸른 배경,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 하얀 무언가도 보입니다. 돌탑을 닮은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구름. 작가는 구름마다 소망을 하나씩 담아 손 대신 붓으로 정성스레 쌓아 올렸습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들을 이렇게 꽉 움켜쥐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돌의 형상을 한 구름탑을 그리게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이런 건강과 안녕과 또 행복함을 사실 기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지의 개인전 푸른 정원 엄마에게 보내는 위로 진주 페레그리노 갤러리에서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색번짐이 돋보이는 꽃그림들, 장미와 백합 등이 소재가 됐습니다. 곳곳에 활용된 여백은 여유로움을 주면서도 시선을 대상에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모두 밑그림 없이 물감이 번지는 효과를 활용해 그린 작품들입니다. 남강 유람선 승선지인 물빛나루 쉼터와 만경동 일대 등 진주 곳곳을 표현한 작품들까지 박혜경 작가의 울림, 기쁨의 소리는 오는 31일까지 갤러리아 백화점 G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주 출신 작곡가 이상근 선생의 음악과 업적을 기리는 제12회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그 폐막 공연이 공감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열립니다.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과 이정호 객원지휘자, 국악인 박예리, 파핀현준 부부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 국악관현악 풍광과 영원한 친구 등 대중음악과 함께 이상근 선생을 기리는 위촉곡이 처음 선보여집니다. 공연은 오는 22일 오후 5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사회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상으로 도시 공간과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향상을 평가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주시는 재난 관련 계획 수립과 무장애 도시 조성, 다양한 도시 디자인과 경관 프로그램, 지역 유무형 문화재 보존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2020년 장관상, 2021년 국무총리상,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4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삼천포 구황 일원에서 실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만 3명 이상이 바다에 추락한 건데요. 원인과 대책, 강무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최근 실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9월 30일 새벽 3시 51분께 삼초포항에서 20대 남성이 실족해 바다에 빠졌는데요. 이 남성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10월 1일 새벽 4시 44분께도 팔포항에서 40대 남성이 미끄러져 바다에 추락했으나 자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0월 6일 새벽에도 삼초포항에서 한 남성이 물에 빠졌으나 헤엄쳐 나왔는데요. 하천해경에서는 음주 실족 사고가 잦은 곳이라며 구황 물량장 인근에 주의 표지판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하천해경은 삼초포항에서 지난 3월 한 명이 실족해 사망했고 지난 9월에도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에만 7건의 해당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나 자력으로 헤엄쳐 나오거나 주변 지인들의 구조에 통계는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만큼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새벽 시간대 음주 상태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위치는 경남도가 관리하는 항만구역으로 배 저반 등의 문제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곳입니다. 평소에는 어두운 곳이라 발을 헛디거나 음주 상태에서 손을 보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삼초포 구황 물량장 주변에는 포장마차촌이 형성돼 있고 인근 팔포항에는 음식 특화지구가 있어 주종과 음식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고객들이 야간 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대책 마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구명과 구명줄 등의 구조장비 점검과 추가 배치,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 표지판 추가 등을 요구했고요. 지객들이 바다의 소변을 보지 않고 인근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자 박동식 사천시장도 간부 회의 자리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해당 실무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하천시는 도 항만관리사무소와 협의한 끝에 우선 야간에도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을 넣은 위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하천해경에서는 어선 등 선박 접안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추락 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하겠고요. 항구에서 위험한 행동도 삼가야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DPG기였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붉은 곰팡이병과 깐부기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밀과 보리 재배 농가에서는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맑은 하늘을 보이며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기엔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를 대비해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8도, 사천 9도로 화요일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2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고 중부와 호남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세종 7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고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51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57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행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구름이 지나고 난 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